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 현무5 및 최초 공개 이후 중국도 이제야 위기감을 실감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이 현무5에 대한 분석 칼럼을 내놓으며 그 관심을 짐작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사일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현무5에 객관적으로 밀린다는 내용과 함께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연일 중국 매체 소군은 한국이 고강도로 선전한 현무 미사일 무게가 동펑-26의 1.5배에 사거리가 800km와 한국 열병식에 등장한 몬스터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5.000km 타깃이 한반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일 한국은 몬스터 미사일로 불리는 전례 없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시연했다. 이 미사일은 거대한 크기와 가변 범위로 공개 당시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성과와 전략적 목표의 유연성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게임에서 한국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괴물 미사일 이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치는 기술적 특성,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 및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이 전시한 몬스터 미사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탄도 무게가 8에서 9톤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규모는 전통적인 미사일을 훨씬 능가하며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탄두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거대한 탄두는 주로 지하 목표물, 특히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지휘소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 특히 핵무기와 다층적인 지하 군사시설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극한 상황에서도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시급하다. 이 초강력 미사일은 단순히 재래식 공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수 전술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이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지도부의 지하 지휘 본부를 신속히 파괴하고 지휘 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전략 무기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 미사일이 지하 표적 타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탄두 무게를 8에서 9톤에서 1톤으로 줄이면 미사일 사거리가 800에서 900km에서 3000에서 5.000km로 늘어난다. 이는 이 미사일이 더 이상 북한만을 겨냥하지 않고 러시아 극동 지역을 포함해 더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탑재량을 완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몬스터 미사일은 한반도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역 억지력과 글로벌 전략 균형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무 미사일의 발사 중량이 등평-16의 1.5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등평-16는 약 20톤의 발사 중량을 지녔고 1에서 2톤의 탄두를 실을 경우에 4.000km 사거리를 지닌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특히 연료나 엔진 관련해서는 한국의 그것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무의 사거리는 이미 일본과 북한 전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선양, 베이징, 상하이, 텐진, 스자, 진안 등 중국 북부 지역의 중대형 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포함한다. 심지어 이로써 2톤의 중량을 지닌 탄도를 장착할 경우 또는 강수폭탄, 소위탄, 지면 관통 탄도 등 특수 탄도를 장착한다면 큰 피해 또는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군은 한국의 이러한 장거리 타격 무기 개발을 막지 않고 있다. 미국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발판이자 체스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군사력은 필요할 경우 미군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고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보유한다면 해당 미사일들은 특히 중국의 수도권과 산업단지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전시한 몬스터 미사일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목표 확장을 상징한다.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력은 주로 북한의 위협 대응,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한 방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몬스터 미사일의 등장으로 한국은 더 넓은 범위의 표적을 겨냥하는 관심을 분명히 보였다. 범위 측면에서 볼 때 타격 반경은 3.000에서 5000km로 동아시아 전체와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포괄한다. 이는 한국의 군사 억지력이 대북 대응에서 더 넓은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대국 간 경쟁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틀 내에서 한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몬스터 미사일은 이러한 전략적 틀에서 한국의 강점을 보여주는 최신 상징이다. 이러한 한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 개발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돕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은 한국이 더욱 강력한 중거리 공격 능력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에서 미국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추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전략 방위 체계에 동참을 추진해왔다. 한국의 삼축 시스템은 이를 위해 설계됐다. 이 체계에는 한국의 선제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 대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킬체인 체계,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대규모 징벌 계획 등이 포함된다. 몬스터 미사일을 추가하면 이 시스템의 실제 전투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한미 군사 협력은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괴물 미사일의 출현은 한국의 군사 타격 능력이 한반도를 뛰어넘었고 동아시아 전체 안보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 확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몬스터 미사일은 이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둘째로, 러시아 극동 지역도 한국의 타격 범위 내에 있다. 최근 몇 년간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군사 배치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몬스터 미사일의 등장은 한국이 군사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확장 야망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이 배치되면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우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은 오랫동안 고조되어 왔으며 한국의 이러한 첨단 장거리 타격 능력의 실증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의 군사력 확장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에게 한국 좀 말려달라고 말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기서 파생된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에서 보듯 미국의 국제사회 지도력과 영향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확전 방지를 위해 외교력을 쏟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맹방인 이스라엘의 휴전 수용을 압박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의 준동을 억제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미국이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단결시켰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 급증을 둘러싸고 서방 주요국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가자 전쟁에서는 자유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과감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야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를 검토했습니다. 가자 전쟁 등의 고비마다 이스라엘은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안보에 관한 한 타협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국민성, 미국 정관계에 폭넓게 뿌리내린 유대인들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란과 전면전을 치르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할 수 있는 배경은 설사 미국의 버림을 받고 재래식 전력의 대등 또는 열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에게 없는 게임 체인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은 핵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어설픈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고 한국 스스로 강해지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고 한국엔 미사일 지침 해제에 이어 핵잠수함이나 핵무기에 대한 암묵적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괴물 미사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이 강력한 핵을 갖게 된다면 중국도 한국을 소국으로 치부하기엔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아, 이제 한국을 잘 지켜봐라.